안녕하세요. 정부정책 채널 TV입니다. 오늘도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최근 국회와 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편으로는 기업 경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개정안의 별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 법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쟁 이행이 가능. 쟁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의 정당성 범위 확대 및 형사처벌 최소화. 이 법은 쉽게 말해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고 해서 기업이 거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라도 실질적인 사용자원청에게 교섭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2. 왜 노란봉투법이 나왔을까? 배경 설명.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사건과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등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는 자사 직원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음. 파업 이후 하청 노동자들에게 약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조치.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고 수많은 시민들이 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봉투 후원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인 후원금이 법률적 소송 비용 및 생계비 지원에 쓰이면서 이 운동 자체가 노란봉투법 제정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조항.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현행 노조법상으로는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이나 파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리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현행 법상으로는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근거로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해배상 금액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까지 과도하게 부과되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와 같은 손배소를 합법적인 쟁의행위일 경우 제한하도록 합니다. 즉, 정당한 파업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업무방해죄 적용 최소화. 정당한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를 개선해 합법적인 쟁의행위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찬성 및 반대 입장. 찬성 입장 노동계 및 진보정당 등. 노동자의 권리 회복이 시급하다. 특히 하청,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권리 상태다. 정당한 파업조차 수십억 원의 손배소로 위축되고 있다.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할 수 있어야 진짜 노동세권이 보장된다. 반대 입장 경영계 및 보수야당, 경제단체 등 사용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하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 생산 차질과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배상받지 못하게 하면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법적 혼란과 책임 소재 불명확이 커진다. 5. 입법 진행 상황.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및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2024년에서 2025년 재논의 과정에서 찬반 격돌. 2025년 7월 기준
다시 국회에서 상정 가능성 논의 중.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제2결 시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률안 확정 가능. 6. 시민 반응과 사회적 파장.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노란봉투법 지지 해시태그 확산.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국회 앞 농성 및 집회. 일부 언론은 노조무장 강화법, 이념 대립의 상징이라는 비판적 논조. 반대로 많은 젊은 세대는 공정과 권리 회복의 상징으로 평가. 7. 향후 전망.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 변화에 따라 입법 가능성 달라질 수 있음. 여당이 과반이 아닌 상황에서는 노란봉투법 재통과 가능성 존재. 실제 기업 손배소 판례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법적 판단도 변수. 8. 결론.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사회적 논쟁의 상징입니다.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지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정부정책 채널TV는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이 되는 정책과 법안을 사실과 자료에 기반하여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